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의 클럽 월드컵 첫 경기가 펼쳐졌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잭슨과 델랍의 활용법인데요. 델랍이 첼시에서 데뷔전을 가졌고요. 잭슨은 선발 64분 정도 소화해서 1어시스트, 델랍은 30분 정도 부여받고 1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에 조금 포커싱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첼시의 전술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잭슨이 기본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은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공격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자주 움직여줍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잭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라이커 유형이 여러 가지 선수가 있지만 잭슨은 저런 식으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선수입니다. 타겟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뭐 등지고 공을 내주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죠. 그리고 마두에케가 지금 잭슨에게 공을 줬는데 사실 마두에케가 저기서 잭슨한테 공을 주지 않아도 잭슨이 센터백 한 명을 끌고 가니까 미끼 움직임이 되면서 동료의 슈팅각이 열리거든요. 어쨌든 간 잭슨의 저런 활발한 움직임이 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오프더블 장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첼시가 측면 쪽으로 빌드업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잭슨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넓게 띄워줍니다. 잭슨이 제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걷어내는 선수가 앞쪽에 줄 곳이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잭슨이 이렇게 부지런한 오프더블 움직임 가져가면서 한 번의 롱패스의 채널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후방 자원이 킥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첼시에는 리스 제임스 같은 킥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처럼 제임스가 후방에서 좋은 전개킥을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잭슨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첼시에게 이것저것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한 움직임은 잭슨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첼시는 수비 시에는 포백 형태로 플레이했습니다. 제임스, 토신, 코릴, 쿠쿠레야 이렇게 4명의 선수로 포백을 구성했고요. 이따가 빌드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쿠쿠레야가 빌드업할 때는 되게 높은 위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했어요. 이건 쿠쿠레야의 복귀하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소리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쿠쿠레야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또 쿠쿠레야가 내려오지 못했을 때는 코릴이 그 공간을 잘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수비시에서는 이렇게 내려서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지금 공을 잡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 제임스가 그 선수를 잡고 있고요. 네투가 그 뒤쪽을 지원해주면서 치명적인 공간에서는 2대1 수비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공 있는 쪽에서는 양쪽 윙어의 수비 지원이 있었다. 오른쪽에 네투, 왼쪽에 마두에케. 그래서 윙어의 이런 성실한 수비 지원이 또 첼시가 무실점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빌드업 시 3-2-4-1 형태로 빌드업을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쿠쿠레야를 상당히 공격적인 위치에 배치했다는 걸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원래 레프트백이 있어야 될 자리보다 엄청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잭슨보다도 살짝 앞이죠. 어쨌든 간 마레스카 감독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최후방 라인을 3명보다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명을 쓸 때 뭐 제임스를 좁힐지 쿠쿠레야를 좁힐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쿠쿠레야였고요. 이 3명의 센터백 바로 앞에 라비아, 카이세도를 배치하면서 2명 다 돌아서는데 능한 자원을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쿠쿠레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쿠쿠레야의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이겠죠. 쿠쿠레야가 24-25 시즌에 리그 5골, 특히나 저 위치에서 만들어낸 적이 많거든요. 박스 타격 능력, 또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박스에서 헤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드업에서 마레스카 감독의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 다음 확실히 LAFC에 비해서는 첼시가 빌드업 체계가 되게 잘 잡혀있다고 느꼈어요.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4위를 한 만큼 이번 시즌은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LAFC에 비해서는 체급이 높다, 이렇게 느꼈고요. 지금 같은 빌드업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LAFC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센터백 쪽으로 끌려나가고 그 다음에 카이세도에게 공이 가는 순간 또 앞쪽에 있는 선수가 조금 늦은 압박을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늦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구멍은 다른 데서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신,
카이세도, 라비아, 그 다음에 넓은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쿠쿠레야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쿠쿠레야는 공 받고 나서 수비수가 바로 붙지 않는 이상 되게 넓은 공간을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쿠쿠레야가 이런 상황에서 수비 복귀할 때 체력적인 부담만 안 느낀다면, 복귀만 잘해준다면 중원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더 두는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빌드업, 이런 쿠쿠레야 시프트는 체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렇게 빌드업 하다가 끊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엔 또 바로바로 압박을 가주면서 상대가 쉽게 공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는 첼시가 찍어 눌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이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이 역습 과정에서 잭슨이 자주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높은 위치에서 피니시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내려와 주면서 센터백을 자꾸 바깥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잭슨의 이런 움직임은 리그에서도 많이 나왔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경기는 울버햄튼 원정 갔을 때 첼시가 6대2로 대승할 때, 그때 잭슨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내려오면서 확실히 그 최종 수비 라인에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인터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터벌이 벌어졌고 그 사이로 잭슨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 잭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모먼트를 가지고 있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계 능력, 패스 능력은 확실히 공격수 치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투 뛰는 위치 한번 보시겠어요? 네투 근처에 있는 수비는 공을 보느라 몸이 아직 돌아가기 전이고, 네투는 이미 몸이 돌아간 채로 가속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속도 싸움을 해도 네투가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그래서 네투가 저 넓은 뒷공간을 잘 활용했고요. 저기서 공 잡아서 깔끔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윙어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뭐 네투나 마두에케가 더더욱 잘해진다, 그러면 잭슨의 이런 움직임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살라마네를 살려줬던 피르미누 같은 움직임이죠. 또 이렇게 1대0으로 전반을 마친 뒤에 첼시는 후반전에 교체를 가져가는데요. 라비아를 빼고 엔조를 넣고 제임스를 빼고 기스토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3위 빌드업의 담당 역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코릴, 토신, 기스토 이렇게 3명을 백스리로 구성하고요. 쿠쿠레야, 카이세도가 앞에 더블 피벗이 됩니다. 기스토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지만 기스토가 시즌 중에 인버티드 롤에 잘 안 맞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스토가 그냥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있고 쿠쿠레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카이세도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쿠쿠레야가 올라갔던 약간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위치에 엔조가 투입되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쿠쿠레야가 많은 위치,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첼시가 이런 전술적인 다양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 느꼈고요. 또 이렇게 3위 빌드업 하다가 안 풀릴 때는 엔조, 파머가 지금 제가 표시한 공간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아주면서 지원 움직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첼시가 또 LAFC의 전방 압박 같은 것들을 빌드업으로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잭슨이 또 교체되어 나가기 전에도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격 실패 시에 보여주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잭슨이 제가 표시한 위치부터 쭉 달려오면서 수비를 압박하는 거예요. 뭐 교체 투입된 엔조나 아니면 더 가까웠던 파머도 저기에 접근을 안 했었는데 잭슨이 되게 먼 거리부터 내려와 줬거든요. 보통 저런 거리면 나와 관계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잭슨은 저 먼 거리를 희생적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저 공 가진 선수의 불안한 처리를 유도했거든요. 그리고 저 선수가 불안하게 공을 처리하니까 결국에는 첼시가 압박하면서 공을 뺏을 수 있는 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잭슨의 이런 성실성은 스탯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풀경기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슨이 델랍이랑 교체가 되고 델랍은 64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뛰게 됩니다. 그런데 델랍이 들어와서 또 인상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지금 앞쪽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뛰는 게 아니라 다시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하기 위해서 수비 가슴 앞쪽으로 돌아서 뛰어가죠. 저렇게 하면 무조건 오프사이드를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은 잭슨도 자주 했던 겁니다. 이 최종 수비 간에 벌어진 간격을 이용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델랍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콜 파머는 그에 맞춰줄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파머가 델랍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델랍한테 놀랐고 이게 잭슨과의 차별점이라는 걸 느꼈어요. 바로 엔드라인까지 쭉 타고 들어오는 그런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잭슨에 비해서는 이 공을 밀고 나가는 힘, 또 수비가 피지컬적으로 컨택이 들어왔을 때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은 더 느껴졌어요. 그리고 감가속을 통해서 수비를 벗겨냈거든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속도 변화를 주면서 저 엔드라인까지 쑥 치고 나가버리니까 수비가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컵백까지 내줬는데요. 물론 이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델랍이 첼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차별성, 자신만의 힘 같은 걸 보여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빌드업 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잭슨도 되게 자주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보면 LAFC 선수들이 저 3위 빌드업에 투볼란치를 묶느라 되게 앞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리고 또 최후방 수비 라인은 뒤쪽으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고요. 그 공간으로 델랍이 쓱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서 첼시가 그 좁은 공간을 론도, 그러니까 볼 돌리기 하듯이 탁탁탁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왼쪽에 있는 하얀색 화살표 보시겠어요? 센터백이 나오다가 델랍 묶을 타이밍 놓쳤다 하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면서 간격을 채워주죠. 그럼 델랍은 저기서 공간이 좀 생기니까 뭐 돌아설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다시 리턴을 내줘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잭슨이 하는 움직임도 델랍이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델랍의 어시스트 장면인데요. 위에 장면을 1번, 아래 장면을 2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장면부터 볼게요. 델랍이 아까 오프사이드 피하는 움직임처럼 또 수비의 가슴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저기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센터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델랍이 센터백을 사이드로 끌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파머가 공을 잡았을 때 네트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방향 동시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건 공격 측에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수비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파머는 움직이는 델랍 쪽으로 공을 주게 되고요. 여기서 델랍이 디테일이 좋았어요. 이번 장면에서 델랍이 어떤 준비 동작 없이 바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델랍이 뛰어가면서 가운데 박스 쪽을 한번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그럼 대충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델랍이 공을 잡고 뜸들이는 시간 없이 엔조가 뛰어들어오는 거 보고 그 공간에다가 약간 한 수 앞선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차는 그 타이밍에는 엔조가 아직 박스 안까지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엔조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예상해서 크로스를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엔조가 잘 잡고 마무리해서 2대0이 됐습니다. 엔조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또 델랍이 자기가 마무리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델랍도 경기감과 꽤나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잭슨하고 델랍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간 적도 많고요.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장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누구 한 명이 월등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잭슨도 잭슨 나름의 장점을 보여줬던 경기 같습니다. 조금 더 유연한 스타일의 공격수, 골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 풀경기에서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선수, 요런 느낌의 플레이가 있었고요. 델랍은 확실히 잭슨에 비해서 더 파워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델랍은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델랍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는 것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는 클럽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잭슨과 델랍 중에 다음 시즌 주전은 누가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